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 12년 차에 접어든 아이둘 엄마입니다. 남편과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이혼을 마음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떨어져 산다면 그냥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주말 부부였기에 남편의 빈자리가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가족끼리 오순도순 같이 산책도 하고 외식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부럽고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주말 부부로 산 지 4년 정도 됐으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근무가 떨어졌는데 1년 정도면 다시 다니던 근무처로 올라올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일이 생기면서 흘러간 시간이 벌써 4년째가 되었네요. 아빠가 없는 빈자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둘째 아이에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그 이유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부산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빠 품에도 많이 안겨 있어 봤지만 둘째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제 마음이 안 좋았고 남편도 항상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몸이 멀어지며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멀리 있는 만큼 항상 저희 가족 걱정을 했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거든요.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일일이 확인도 해주면서 봐주고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오지는 못했어요.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내려갔을 때는 그러지 않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웠기에 못 온다는 말을 들으면 속상했지만 티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생활하는 돈은 충분했고 남편이 복리도 좋고 월급도 높아서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힘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클 뿐이었죠. 남편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회사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혼자가 아닌 회사 직원이랑 같이 사용하기에 그 집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번 물어보니 혼자만 쓴다면 상관없지만 직장 동료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제가 남편 말을 잘 듣고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에는 애들이랑 2번 정도 내려갔었고 호텔 잡아서 보내다가 왔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 숙소 본 적도 없었고 잠자리 봐주지도 못했었고요. 워낙 꼼꼼하고 집안일이나 살림도 잘하는 남편입니다. 결혼 전 혼자 자취했었기에 요리도 제법 하고 지저분한 거 질색하는 사람이라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여름 지나 처음으로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남편이 있는 곳을 쳐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전부터 의심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런 의심들이 쌓이면서 어디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이런 의심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쳐들어간 것이죠. 제가 판단을 잘했던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고스란히 제 의심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를 두고 딴 년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살림을 차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족쇄처럼 가둬두고 멀리 떨어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말이죠. 왜 저와 저희 가족과 떨어져 지냈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인간의 진실성 있는 눈빛이 더럽게만 느껴졌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싶었으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저의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했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때리다가 힘이 빠지니 죽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남편을 의심하게 됐고 왜 의심을 없애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원래 집에 오기로 했지만 남편이 연장 근무로 바뀌어서 못 올라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마침 영상통화로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아이들은 역시 아쉬워했고 저 또한 아쉬웠지만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죠. 저는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 같아 아빠 힘드시니까 그만 전화 끊자고 했는데 애들도 뭔가 들뜬 마음에 더 통화하고 싶다고 했고 계속 통화를 이어가는데 남편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끊어 라는 아주 작은 소리,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설마 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조금 뒤 아이들에게 아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 내일 다시 통화하자 라며 마무리하려고 하길래 저도 남편 힘들까봐 아이들에게 내일 통화하고 그만 끊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받아 영상통화를 없애고 일반 통화로 전환한 뒤에 인사를 하고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끊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 끊었길래 잠시 들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통화할 때는 조용하라고 했잖아 라며 말하더니 잠시 뒤 끊은 줄 알았던 전화가 켜져 있는 걸 봤는지 헉! 전화 안 끊어졌다. 좋겠다. 그러면서 수화기에 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길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순간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잠도 오지 않고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볼까? 메시지라도 남겨볼까? 연락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었으며 그런 생각들을 하며 밤을 꼴딱 새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의 짐이나 스킨 냄새라든지 완전 미친 의부증 걸린 여자처럼 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튼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저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 같았고 남편이 이번 주말에도 못 온다는 말을 듣게 되면 더 집착하게 되면서 왜 못 오는지 전화와 메시지도 점점 늘어났고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으며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내가 조금 더 힘들어져서 그런 것 같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너 혹시 딴 여자 만나냐?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이야기했던 거냐?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는 바보처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언니가 집에 놀러 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언니와 술 한잔을 먹게 되었는데 다른 때보다 좀 과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묻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요. 자매라서일까요? 언니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모두 언니에게 말했고 언니는 바보처럼 그걸 왜 묻지도 못하고 몇 개월을 그러고 있었냐고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도 먹었겠다. 언니 말을 듣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 혹시 집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물었고 남편은 조금의 당황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있긴 누구랑 있어. 회사 동료랑 있었지. 같이 쓴다고 했잖아.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길래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소리들 때문에 당신이 혹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요. 남편은 궁금하면 물어보면 될 것을 왜 이제 와서 물어보냐면서 회사 동료한테 하는 소리를 당신이 오해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릴 만한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왜 그렇게 찜찜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의심이 계속 간다면 한번 찾아가 보라고요.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곳도 아니고 직장 동료랑 공동으로 쓰는 공간인데 마음대로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오해 아닌 오해가 풀렸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안 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계속 못 왔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한번 올라왔는데 남편 와이셔츠에 여자 팩트 같은 게 가슴팍에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누렇게 얼룩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자 화장품 같기도 하고요. 괜히 코도 가져다 대보면서 냄새도 킁킁 맡아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러다 점점 미쳐가는 게 아닌가 싶었고 이렇게 지내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제가 남편 폰 몰래 보려고 했는데 비번이랑 패턴도 모르고 지문으로는 당연히 못 열고요. 잠자는 남편 손을 폰에 대서 열어볼까도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잠기도 워낙 밝은 사람인지라 엄두도 못 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친정 언니와 함께 남편이 묵고 있는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 주소는 택배를 보내주었기에 알고 있었고 애들은 형부에게 봐달라고 하고 언니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이른 새벽에 출발했고 주말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오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다고 하면서 회사 근무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 일하러 가고 집에 없길 바랬습니다. 정말 그러길 바랬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문이 열렸고 남편이 속옷 바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저와 언니를 보고 놀란 남편은 무슨 일로 갑자기 왔냐고 물었고 현관을 들여다보니 여자 구두가 보였고 신발장 문을 여니 여자 신발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으로 보이는 곳을 열자 어떤 여자가 못 볼 꼴로 누워서 자고 있더군요. 친정 언니와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남편을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으로 가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 보이길래 물을 떠서 자고 있는 그녀 대가리에 뿌렸습니다. 그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시원한 차림새가 창피했는지 이불을 둘둘 감싸면서 말로 하자고 하더군요. 보자마자 그딴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 본인이 뭘 잘못했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였겠죠. 친정 언니가 저와는 다르게 한 덩치하는 사람이라 쓰레기 같은 남편 새끼 먼지나게 때렸고 작은 체격인 저도 덩달아 울면서 남편 때려줬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이 언제부터 이 지랄 떨었냐니까 얼마 안 됐다면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거냐고 물었더니 같이 사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럼 같이 사는 동료는 어딨냐라고 하니 그 사람은 벌써 본사로 올라갔다면서 본인만 혼자 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쓰레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제가 완전 사기꾼이랑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니 칫솔이 나란히 2개가 있고 이건 누가 봐도 둘이 살림살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보니 남편이 있는 년인데 지금 이혼 상태이며 아직 남편 집에서 사는데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장에 이런 막장이 있나 싶었습니다. 더러운 새끼랑 눈도 마주치기 싫었지만 눈을 못 마주치는 건 제가 아니라 개만도 못한 남편 새끼였습니다. 저는 쓰레기랑 끝낼 작정으로 막말에 안 쓰던 욕을 남발하며 사람 새끼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패주고 아직까지 그 새끼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으며 그 자식한테 메시지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전화 받고 싶지도 않았고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용서해달라고요. 기가 찹니다. 용서라니요? 저렇게 딴 년이랑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살림까지 차려놓고 살았으면서 뭔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그년도 지 가정 다 깨고 이혼까지 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둘이 저지랄 떨고 결국 다 이혼하고 둘이 합치려고 했던 거겠죠. 더럽습니다. 바람피는 인간들이 다 더럽게 보이고 특히 두 얼굴을 가진 남편 새끼 말만 들어도 토가 쏠리네요. 지금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아빠 찾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결국 끝내야겠지만 좋게 그년이랑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는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불행한 것은 저와 저희 애들이니까요. 똥물 맛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끝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친정 언니가 있어서 그나마 든든합니다. 바람피는 분들 계시다면 그들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발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남은 가족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이죠.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